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이 강릉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제발 팍팍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8살짜리 여자 초등생을 납치하려던 남자 고등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뒤에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입니다.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고요. 이 피해 아동의 가족 혹은 이 내용 좀 아시는 분들 제보 기다립니다. 조금 더 취재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서울 가는 KTX예요. 옆에 외국인들 천지던데 한 중년 여성이 저러고 있네요. 제발 좀 내려 하신 정규조님. 자, 장모님 김추자 여사 모시고 가족들 함께 제주 가마등대 갔다 왔어요. 근데 저기 커다란 바위에 지들 이름 써놓고 낙서해놨네요. 아유, 내가 이제 이름 부르려다 참았다 하신 권영진, 하정미, 권지혜 가족님. 자, 1974년 미국에 입양된 지인 김남숙 씨가 한국 가족을 찾습니다. 73년생 전북 군산시 신흥동 출신으로 부두 노동자로 일했던 아빠 김광국, 엄마 방안자의 딸입니다. 자, 73년생 군산 신흥동 김남숙, 저 사진 속 꼬마 사진 잘 보시고 가족분들 꼭 연락 좀 주세요 하신 이 베로니카님, 그리고 함혜련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주 세이브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가볼까요? 잡고 보니 군 장교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샤워하는 여성 훔쳐보다 냅다 도망간 괴한 그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가시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잡으셨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서 경찰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앞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앞에 계셨는데 그때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고 장교다. 이제 막 30대 후반인. 군인인 것도 충격인데 장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한 남성이 빌라 1층에 거주하는 거주자 집 앞에 사흘 연속으로 찾아와서 출근 전 샤워를 하는 제보자를 훔쳐보다가 걸려서 도망간 달아난 사건이었는데요. 화장실 앞이 평소 입주민들 외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통로고 화장실에 환풍시설이 부족해 간이 환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보자가 창문을 열고 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제보자를 훔쳐보던 남성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거가 됐다고 전해왔는데요. 제보자가 안전조치 신청이 된 상태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 경찰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잡혔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이 남성의 신원이 30대 후반의 국방부 소속 군인, 그것도 장교였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이 국방부 소속이라 현재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오늘 검거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박 변호사님, 군 장교다. 그리고 저기 지역이 또 용산입니다. 뭔가 좀 수상쩍습니다. 30대 후반이면 뭐 대위 내지 소령급의 연관 장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아마 초범의 가능성보다는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행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주거침입 미수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주거침입죄 기수가 될지 그건 아마 수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팔목 잡고 내동댕입니다. 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던 그 충격적인 상황, 그 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기 재우려는 여성, 그런데 아기 손목을 잡더라. 알고 세상에 위로 휙. 자, 얼른 차야지. 자, 바로 그때 아기 안고 일어서나 싶더니 매트리스에다가 아기를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기 양손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휙. 뭐 하는 거야?
교수님, 네. 이거는 많이 아닌데요,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저러다 아이 뭐 팔이 빠지거나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제보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6살 아이와 8살 쌍둥이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예요. 요즘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저렇게 아이 돌보미 여성이 한 분 왔는데 센터에서 추천한 여성이었어요. 3일 오전에 이 제보자는 다른 방에서 쌍둥이 첫째를 재우고 이 여성은 다른 방에서 둘째를 재우고 있었던 상황인데 둘째는 어떻게 자나 보려고 CCTV를 보다가 저런 상황을 본 거예요. 세상에 너무 엄마가 놀라갖고. 거실에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저랬으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놀라서 일단 여성을 내쫓고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센터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왔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센터 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6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6개월 정지면 7개월째 다시 복귀한다는 건가요? 복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센터에 따르면 저게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하는데 일단 제보자분은 이게 취소도 아니고 정지라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CCTV 봤으니까 저런데 못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싫다. 정말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운 거는 저 여성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저 센터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한 정말 전문가라는 게 너무나 황당할 10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고 한 2번 정도 연락이 왔는데 연락은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아이가 다 정말 다행히도 외상은 없는데 잠을 잘 못 자고 분리불안 증상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아파트에서 왜 이래? 자, 아파트에서 생긴 황당한 일들 첫 번째 제보. 먼저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그 스피커에서 한 10초에서 15초 동안 이제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소리 같은 거. 그러고 이제 방송이 쭉 끊겼고요. 거기서는 뭐 영화 예고편을 봤다고 하는데 보통 예고편이라고 하면 나레이션 목소리라든지 뭐 영화 BGM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그 성인물을 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는 그 스피커에서 성인물 이게 나왔다고요? 네, 성인물 소리가 모든 각 세대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합니다. 사과 내용은 뭐냐면 뭐 다른 거 틀어놨다가 사실은 영화 방송 진짜네. 나가는 거, 영화 방송 나가면서 그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방송됐다는데 웃지요. 영화 방송은 빰빰 빠밤 이런 배경음악 있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도 배경음악 없는 영화 예고음악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박 변호사님, 예. 아무리 19금 영화라도 예. 영화 예고편에 그 소리가 나가지 나죠. 않습니다. 무조건 음악이 있으면서 그 밑에 음악이 깔리면서 음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음성만 지금 또렷이 15초 가량 들렸기 때문에 이 뭐 징계도 하고 교육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변명하는 게 좀 더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황당하다라고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어갑니다. 자,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 그런데 주차칸에 덩그러니 저렇게 뱀의 허물 마냥 놓여 있는 저것은 다름 아닌 바지. 자, 그 옆에는 또 신발 두 짝이 이쪽 저쪽 휙휙. 자, 저 물건의 주인은 바로 저기 있는 남성. 근데 뭐 하고 있니 너? 자, 차 뒤에서 시원하게. 내 바지는 소중하잖아. 양 변호사님, 저희가 노상방뇨 10수번을 방송했지만 바지 던져놓고 신발 벗어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사진 찍힌 게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 겁니다. 보신 것처럼 바지와 신발을 팽개쳐 놓은 상태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고 저 주변에 차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차들이. 일단 제보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기 지하 주차장을 맨정신으로 걸어서 올 이유가 없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알아보겠다라는 답변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인형을 뽑긴 뽑았는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저희 아들과 함께 인형 뽑기 가게를 찾았는데요. 계속된 실패 끝에 결국 성공했고 아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형이 안 떨어져서 자세히 봤더니 인형에서 튀어나온 실에 세발 집게가 딱 걸려서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돈을 넣어서 집게를 움직여봤지만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부러 실에 걸어서 뽑으려던 것 아니냐, 안 떨어지는 것도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런 짓을 왜 하냐, 돈을 더 넣어봤지만 인형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와서 기계를 고쳐주든 인형을 주든 해주시라 말했더니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혹여나 떨어뜨리려고 기계 흔들거나 건들지 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세발 집게에 걸린 인형만 그대로 남겨둔 채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이는 인형을 뽑아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인형을 뽑는 게임인데 왜 안 주느냐며 계속 속상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 싶은데 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맞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그리고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사장님, 제 얘기 똑바로 들어요. 이 기계 이름이 뭐죠? 인형 뽑기죠? 자, 우리 지훈이 6번 도전 끝에 세발 집게로 딱 집어 올렸어요. 완전 잘 뽑았어. 뭐야, 그럼 됐잖아. 인형 뽑았잖아. 뭐가 더 필요해? 인형 뽑아 떨어뜨리기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성공한 거죠. 인형 주세요. 애 울잖아,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다들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요? 다음 사장님입니다. 나 정말, 손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인형 뽑기라 하면 온전히 내 손에 들어와야 뽑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드님이 얍삽하게 실밥 사이에 세발 집게 탁 걸어놓은 바람에 이거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그 기계 오늘 하루 개점 휴업이었어요. 손해를 봐도 내가 봤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이 액수입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젊을 때 이제 어릴 때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이 있다고 저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운도 좋아야 되고 기계도 뭐 이렇게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꼭 자기하고 맞는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완벽하게 뭐 어떤 그 기술이나 뭐 이 기계 탓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운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저 실에 지금 끼 있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우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걸 탓하기엔 조금 저는 좀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좀 잘 뽑습니다. 잘 뽑는데 그 운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인형 뽑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좀 재미가 없고 뽑혀도 뭐 인형을 갖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죄송한데, 네, 인형 뽑기 사업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인형 뽑기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떤 쪽이 맞는지 100%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인형 뽑기라는 건 그냥 운에 맡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냥 안 될 걸 각오하고 돈을 넣는 거라서 안 나왔다고 해서 사장님이 뛰어와서 그걸 해주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아이한테도 이렇게 운에 맡기는 거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운이 아닌 너의 노력으로 하여라 뭐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 집어 올리는 게 거의 이거의 구할이잖아요. 예. 자, 근데 들어 올렸어. 예. 그럼 좀 줄 수도 있지 왜? 그 인형 뽑기 많이 안 해보셨네요. 안 해봤어요. 들어 진짜요? 올리는 게 구할 안 돼요. 아닙니다. 그래요? 들어 올리는 거는 잘 돼요. 근데 가다가 한번 걸려요. 그때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잡아야 되는 거고요. 한때 신림동 고시촌에 인형 뽑기 광풍이 불었었어요. 제가 고시촌 있었을 때 저걸 성공해야 시험에 붙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저거 되면은 시험도 붙는다. 사법고시도 붙는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봐서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게 정상적으로 잡아서 들어 올려진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런 경우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재수 좋게 실밥에 걸려서 올려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거를 탓하기에는 아이에게도 다른 기계 한번 가보세요. 아이도 또 그런 것도 세상이
내 뜻대로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일찌감치 조기 교육을 시킬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한 아나운서. 인형 뽑기가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양절 변호사님 말씀처럼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입구까지 내려오기 전에 꼭 안 되더라고요. 걸려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나의 실력 내지는 운이 안 따라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은상님께서 저는 운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형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확인하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무조군님께서 잘 뽑는 사람들은 기계 탓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박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뭐야. 잘 때 흘리는 땀이 최대 200ml. 거기서 세균이 자란다고? 이럴 땐 페브리즈 항균. 매트리스 침구엔 페브리즈로 항균하세요. 상쾌해. 페브리즈 항균. 체력이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남성과 여성. 그러다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기둥을 세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놀란 여성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급기야 차 유리창도 부수고 여성의 어깨를 밀치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 사귀던 남자친구의 이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은 헤어지게 됐는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접하는 그런 강력 사건 때문이겠죠. 이후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여성분의 제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곳은 헬스클럽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그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 트레이너를 사귀게 됐고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치고도 근육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저기 뭐 팔 근육이 웬만한 사람들 머리통만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거의 선수인데요. 예, 저 사진도 이제 SNS에 본인이 많이 사진들을 올렸던 겁니다. 사실 교제 초반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다 무난하고 좋았는데 얼마 안 가지 않아서 삐걱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과도한 집착이 좀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그 집착을 보일 때 제보자분에 따르면 그 상황을 어머니가 목격을 하셨는데 어머니 놀라서 울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올해 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다퉜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 수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술을 먹고 바람을 피우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별을 통보하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서 상대방이 가게 다 부수고 또 이러다 배상해주고 또 나왔는데 또 차에서 마저 대리를 부르고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갑자기 이제 너 음주한 적 있지 않냐? 왜 또 음주하려고? 음주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벨트 왜라 이렇게 갑자기 지금 충돌을 했거든요. 이거 뭐 다사다난했네요. 네, 먼저 지난 1월에 제보자가 남자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남자친구가 식당 화장실 커튼을 망가뜨렸고 수리비를 변제해줬는데요. 이후에 남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해서 제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다투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여러 번 있어서 제보자가 예전에도 걸리지 않았냐, 그러지 말아라, 질책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분한 남자친구 욕설과 함께 차 박을 거다, 벨트 매라 예고를 하더니 차를 움직여서 앞에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자, 지금
네, 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당시 남자친구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다행히도 심각한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공포였겠죠. 자,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마 이 내용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러려고 헬스 했나? 자, 그 근육질에 남자친구가 든든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 근육을 여자친구 공격하는 데 쓴다면 너무나 아찔할 것 같죠? 제보자에게 더 들어보시죠. 제가 헤어지자 보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자기 내 인생 망했다. 차 여기 있는 차들 다 부수고 죽어버릴 거다 하면서 자기 차부터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차 바로 차량을 제가 막다가 저도 맞고 저도 밀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막 다 막 죽여버리겠다,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면서 이렇게 막 밀치거든요. 일단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그리고 뭐 얼굴도 밀치고 그리고 이제 발로 차서 이제 배 부분도 차이고 내 패대기 쳐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폭행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관님께서 행정조치까지 신청해 주셨거든요. 야, 이거 정말 사람 잡겠네요, 진짜. 네. 자, 저런 식으로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음주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고의 사고 낸 이후로 사실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요. 또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과를 했고 그래서 또 만났다고 해요. 만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행이나 이런 어떤 연락 강요, 분노 같은 게 있으니까 5월 달에 매일 다투다가 결국은 진짜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고 예. 이때 이제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너 사람 등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면서 주차장 기둥에 주먹으로 내리치고 본인 차량도 창문 부수면서 화를 좀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게 이렇게 부순 모양새고요. 창문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와. 영상에 보면 차량 유리창 깰 때 제보자 머리 바로 옆으로 주먹을 강하게 꽂는 일부러 옆에 찍은 것 같아요. 아주 공포스럽게 했던 것 같고 사람이 지나가면 차 다 부수고 사람 죽일 거다라고 해서 제보자가 이를 말리니까 또 가슴, 어깨, 얼굴 미치면서 배를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 얘기 들으셨지만 초반에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막 눈물로 흡수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용서해줘 막 이래서 한번 봐줬어요. 자, 그러니까 또 넘어가 줬더니 저 짓을 하더라. 자,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이클이죠. 뭐 자해를 하고 협박을 하다가 싹싹 빌고 후회한다고 그러고 그럼 또 불쌍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재결합하면 또 똑같이 계속해서 도는 패턴이에요. 이 여성분도 마음이 약해졌던 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서는 좀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별 통보를 할 때마다 저렇게 폭력적이게 되고 뭐 막 옆에 있는 걸 다 부수니까 아, 이러다 나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헤어지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주차장 사건 이후에 며칠을 더 만나다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또 같이 술을 먹다가 이제 이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또 이제 막 폭언도 하고 폭력도 써서 녹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그냥 뺏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여성도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경찰들이 와서 이 제보자의 사정을 들은 후에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는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죠. 법적 대응을 이미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 들이받고 그렇게 위협하고 이건 특수 협박으로 고소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 막 부수고 기둥 때리고 이러면서 또 지금 이 여성분한테 뭐 다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이런 부분은 상해와 협박 그 과정에서 또 여성분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고도 이제 그치지가 않고 계속 재결합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스토킹으로까지 고소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이별은 완전히 했다라고 하고 현재 이 사건 검찰에 당연히 유죄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구속 수사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 여성으로서는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거나 위협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이 부분에서 뭐 합의를 하거나 할 상태는 아니다. 엄벌을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반창고 붙이고 있는 사진 좀 아까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저 왼쪽 팔뚝에 있는 저 반창고 사진이 저 부위가 스테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뭐 로이더라고 하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근데 교수님, 보통 이렇게 스테로이드의 어떤 부작용 중에 몇 가지 증상으로 또 항상 얘기되는 게 이제 뭐 폭력적인 성향을 쉽게 보이는 이런 것 진단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도 좀 나고 말이죠. 네, 뭐 이 사람이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공격심이 증가하는 뭐 로이드 레이지라고 부르는 정식으로 뭐 그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성향을 증상이 보인다는 연구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 간헐적 폭발 장애인지 아니면 뭐 성격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남성한테 더 이상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 약물 때문일 거야. 뭐 날 정말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폭력도 너무 심하고 폭언도 심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과는 헤어지는 것이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별 통보를 할 때마다 거의 자극을 받아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으니까 통보나 선언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1대1로 만나거나 위치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리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 이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 너무 슬픕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무속인의 무료 신점 이벤트에 당첨된 후 거액을 뜯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무속인은 귀인과의 성관계도 요구했는데 무속인과 귀인이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3월 한 무속인한테 받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3개월이 채 다 되지 않았다는 보살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 한 보살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살의 사진은 굉장히 화려한 신당 앞에 서 있는 여자 그런 보살이었어요.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 보낸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당신은 96번째 고객이다.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내가 재능 기부로 간단한 점사를 봐드리겠다.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신령님 말씀대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직설적인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이를테면 이겁니다. 신내림 기념 무료 신점 이벤트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생년월일 뭐 시 이런 걸 보내라는 겁니다. 의심하셨다죠. 자,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의심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상황이 힘들었고 어머니도 딱 병원에 있었고 그 심적으로 많이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위로가 됐었거든요. 정말로. 기운을 받으면 뭔가 이제 엄청 대운이 열릴 거고 4월에는 뭐 손님이 차고 넘칠 거고 6월에는 분점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얼굴을 다친다는 그 상황이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얼굴을 다치면 안 되고 또 엄마가 또 돌아가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엄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추셨었거든요. 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머님도 아픈데 정말 그 최악의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던 중에 한 가지 정말 제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에부터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소 같은 거 낯선 사람한테 연락 같은 거 신경을 아예 안 썼을 텐데 본인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이 연락이 오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냥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생년월일 보내면서 아주 사업은 얼마나 잘 될 것 같고 또 어머니는 언제 좀 나으셔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오는데 딱 피해자하고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당신 운이 정말 좋고 잘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귀인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인을 만나기 전에
이거 사고일 수도 있고 얼굴도 크게 다칠 수가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을 만나야 되고 그 일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부적을 써주겠다. 근데 아니 이분이 지금 사업도 어려우니까 나 돈 없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필요 없고 이게 모래로 해줄 텐데 모래로 부적 써줄 텐데 다만 이게 재능 기부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자, 이 보살이 부적을 공짜로 써주겠답니다. 네. 무료 부적.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약간 조건부 무료처럼 보여요. 지금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를 하려 그러면 귀인을 좀 만나야 되고 귀인하고 지금 기운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기운 받는 게 좀 이상해요. 합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잠자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합을 하면서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기막히고 좀 황당스럽죠. 그렇지만 얼굴 크게 다쳐서 석 달 동안 병원에 지낼 수 있다라는 거. 또 어머니 또 5개월 안에 상복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찝찝한 상황에서 또 어머니가 또 악화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귀인을 만나냐 두려워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이 귀인 원래 죽은 사람이다. 근데 신령님이 좋은 일 하라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3번 이행 못하면 어차피 죽는다. 또 죽으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살이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귀인이 말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좋은 일을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피해자는 찝찝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다는데 네.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인이라는 사람과 만난 후로 이 보살이 본색을 드러냈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피해자에 따르면요, 숙박업소에서 만난 귀인이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40대 초반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보살이 시켜서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왔는데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근데 갑자기 불려와서 당황스럽고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황스럽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귀인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됐고 귀인과 헤어진 직후 보살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귀인과 연락을 했다.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로또에 당첨시켜달라고 하더라.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당신 어떠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돈을 보관하면 돈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500만 원으로 인생을 바꿔라.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 맡기고 한 달 뒤에 찾아가면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제사에 쓸 과일값을 내야 한다. 지리산에서 초를 피우려고 한다. 아주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이 총 4,26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보살이 돈을 내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됐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전해왔습니다. 결국 카드빚까지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 보살한테 준 겁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피해자분께서 보살한테 돈 돌려주세요 했답니다. 자,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보살은 바로 그 귀인 남자. 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당장 그날 500만 원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게로 이제 주소를 남겨주겠다라고 했더니 시간과 약속은 자기가 정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가 없다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 타이어 사진이랑 같이 보내와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가 보살이고 하면 그 얼굴을 내밀면 되잖아요. 많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차가 지나가면서 이게 1인 2역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사진은 여자였었고 저한테 계속 언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 기인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 준다. 뭐 이래서 진짜 안 주나 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어느 타이어 위에다가 500만 원을 올려놨으니까 와서 찾아라 가라 그러면서 타이어 위에 있는 돈 사진을 보낸 거예요. 놀라서 막 뛰어갔어요. 봤더니 진짜 그 타이어 위에 돈이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들고 다행이다. 그래도 돈을 주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마음과 이렇게 줄 돈을 왜 나한테 가져가서 안 줬지? 이런 분노가 막 같이 올라와서 화가 나가서 있는데 그때 그 귀인이라고 만났던 그 남자의 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이 보살이라는 사람과 귀인이 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신 거예요. 나중에 CCTV를 구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바로 그 귀인이란 남자가 타이어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제서야 왜냐면 그 전에는 뭐 언니 얘기했고 사진도 여자니까 남자라는 의심은 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와, 이 사람 사기꾼이고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퍼즐들이 맞춰지는데 그 전에 보살이라는 사람, 보살이 자기한테 뭘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그 귀인한테 했던 말이고, 그다음에 뭐 귀인의 옷을 사줘라, 선물을 사줘라, 현금을 줘라라고 했던 것도 다 사기당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귀인과 보살과 귀인 동일 인물이었고 1인 2역이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직 확인이 경찰에서까지 된 건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알 수 있어 짐작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SNS에 다른 분이 그 메시지를 올린 걸 보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메시지 96번째 고객이고 3명에게 재능 기부하려고 하고 뭐 실령님 말씀대로 보내주니까 뭐 직설적인 말이 있다. 피해자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누군가 받았다 SNS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니까 이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경찰서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저 귀인이라는 자의 신원은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하고 보살이 같은 인물일지 확인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신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직업도 맞췄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SNS에 자기 얼굴도 공개하고 연락처도 공개를 하고 보다 보면 무슨 일 하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접근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에휴,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색하게 마주한 세 남녀.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흐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한 남성이 고령의 부부와 함께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두 여성은 크게 놀라 당황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방금 들으신 그 제보자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 누구였어요? 일단 이 사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분 50대 여성이신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근데 이제 가방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낯선 휴대전화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그냥 혹시나 싶은 마음에 비밀번호를 123456이라고 입력을 했대요. 근데 스르륵 잠금이 풀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상간녀하고 찍은 노출 사진에 뭐 온갖 대화 음담패스를 나눈 거 불륜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간녀 정체를 딱 본 순간 또 더 놀란 게 남편 직장 동료, 공무원, 유부녀, 자녀까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피해 제보자분이 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다가 혹시 당신 남편도 이 사실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전화를 뚝 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자, 술에 취해서 쓰러진 남편의 처음 보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123456이라고 혹시나 해서 눌러봤더니 잠금이 풀렸습니다. 자,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 네, 상간녀는 설마 내 남편 귀에 들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상간녀가 남편의 공무원 동료로 제보자가 남편이랑 같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마주친 적이 있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남편이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자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연락처가 바로 나오니까 언제든 맘만 먹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간녀의 남편,
에게 그래서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제보자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불륜 왜 했냐? 불륜 증거를 내밉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내 휴대전화 몰래 보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제보자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워낙 소심하고 간이 작아서 바람은 못 피는 사람이다라고 두둔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자신의 집으로 남편,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남편까지 불러서 사자대면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사자대면입니다. 이 제보자 부부 그리고 상간녀 부부 사자대면. 자, 그런데 첫 만남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남편이 저희 집에 올 때 달고 왔네요. 깜짝 놀라서 달고 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뭐 그냥 되게 난장이었죠. 안 만난다고 했었어요. 안 만난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싸웠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 상간녀의 남편이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상간녀에겐 시부모님이 그 자리에 왔다고요? 원래 사자 대담하고 싶었는데 육자 대담이 된 겁니다. 원래 상간녀 남편, 제보자 남편 4명인데 이 상간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던 거예요. 6명이 와서 상간녀가 용서를 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제보자는 위자료 소송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요? 제보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야.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이거 당장 생활을 위해서 결국 이혼은 좀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암투병 때문에 이혼은 일단 좀 미루자 했더니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뭐 내가 왜 아픈 너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말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싸웠어도 아내가 암이고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서 그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생활비, 카드 다 뺏고 돈도 안 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엄마를 도와야 한다면서 주말에 또 같이 또 편의점 알바를 해서 하루 일당을 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이분이 이제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엄마를 보기가 이제 속상하니까 친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의 엄마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고 아빠가 생활비도 하나도 안 줘요 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 할머니는 도와주시긴커녕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제보자가 이런 걸 들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중에도 이 남편, 아빠 양육비와 생활비 안 줬습니다. 결국 이 효자 아들이 엄마 몰래 아빠를 찾아갑니다.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이제 아빠랑 눈이 마주쳤대요. 그 사무실에서. 애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저희 아이한테 소리로 고래고래 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영업방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빠가 신고한 제목이 그거래요. 가정폭력. 아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참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보자는 일단 암을 수술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남편은 생활비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고 결국에는 지켜보던 제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의 직장을 엄마 몰래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들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저 별거 중이던 아빠를 찾아갔을 뿐인데 친아들을 가정폭력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남편의 동료까지 이거 업무방해다, 당장 나가라면서 고함을 치고 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불입건 되긴 했는데 충격은 크게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들이 찾아왔는데? 자, 아들이 사실은 가정폭력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가방 안에 그 휴대전화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고등학생 아들이었고요. 아들이 보자마자 엄마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보일 수 있는 가방에 놔뒀고요. 증거로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나중에 아빠가 니 때문에 내가 걸렸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 폭력은 뭐냐면 의자로 폭행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것도 일러봐라, 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몸도 아팠고 또 재결합도 시도하던 때라서 또 아들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때는 넘겼다고 합니다. 야, 이 아들이 참 속이 깊네요, 정말. 속이 깊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고등학생이면 이제 사춘기를 갓 벗어났거나 아직 계속 중이기 때문에요. 저런 경우에는 저도 뭐 이혼 소송하다가 저런 아이 때 이 자녀가 있으면 좀 미루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권유부터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좀 짐작하기도 어려웠고 일단 지금 생활비를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사람이 지금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돈을 빼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급여 자체에서부터 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아빠란 인간 진짜 쓰레기다,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같고요. 왜냐하면 가정폭력도 있었고 여러모로요. 그다음에 이 엄마와 아들을 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적으로 아들을 스토커로 고발하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불륜을 일러 바친 게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들한테까지도 이제 미움이 투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한 행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와 아들만 괴롭히는 모습이 정말 좀 쓰레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아들 있으니까 꼭 좀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수많은 차들이 양쪽 방면으로 줄줄이 서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2층 버스가 앞으로 조금 움직이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열차가 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아유. 화물을 잔뜩 싣고 달리던 열차는 충돌 후에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버스를 한참 더 끌고 가는데요. 열차가 간신히 멈추고 나서야 지붕이 뜯겨나간 버스 2층에서 승객들이 조심히 몸을 추스르고 서로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지붕이 뜯겨져 나간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뭔지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유, 인명피해가 너무 크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 보석상입니다. 저 어르신 한 분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때 자 보세요. 바깥으로부터 쾅! 웬 차가 돌진을 했습니다. 놀라기도 잠시 차가 다시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부서진 문으로 흉기를 든 강도들이 물밀듯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부숴서 보석을 꺼내는가 하면 저 어르신이 들고 있던 것까지 기어시 빼앗더니 옆으로 퍽 밀쳐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매장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닥친 대로 보석을 챙긴 강도들 곧 다시 우르르 떠나버립니다. 야, 이게 대낮에 뭐예요, 진짜? 자, 저렇게 넘어진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잠시 뇌졸중이 왔다고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둑 얻은 보석들입니다. 추산되는 피해액만 최소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도들의 신원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피해 있기 전에 제발 빨리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어린아이가 도랑을 들여다보고 있다가요. 자, 갑자기 엄마를 찾으면서 설레벌떡 집으로 뛰어갑니다. 자, 가만 보니까 물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누가 빠진 것 같죠? 사람이에요? 이때 자, 한 여성이 빛의 속도로 후다닥 후다닥 달려옵니다. 자, 그새 잠잠해진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자, 누군가를 쑥 꺼내는데 이 사람이 애기였어, 애기. 2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빠졌었구나. 그러니까 둘이 함께 집 앞에서 놀다가 그만 어린아이가 중심을 잃고 도랑에 빠진 건데 상황 판단이 빠른 형이 곧장 어른들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아이고야. 덕분에 동생이 무사할 수 있었지만 둘 다 엄마한테 아주 호되게 혼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형이 괜히 또 지가 구한다고 들어갔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래도 빨리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얘기한 거는 잘한 거고 뭐 2살 아이야 뭘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남성애 등의
찰싹 붙는 뭐야? 강아지가 아니 민머리를 무슨 사탕 먹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핥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미 익숙한지 그러거나 말거나 식사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소리 맛있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민머리 사랑 시도 때도 없습니다. 자, 밤에 잘 때 침대에 앉아서도 남성의 머리를 싹싹 핥아주고요. 뭐야? 자, 낮에 누워서 좀 쉬려고 했더니 또 머리를 붙잡고 아니. 여기저기 아주 구석구석 열심히 핥아댑니다. 축축해 보여요. 자, 왜 유독 민머리를 좋아하는 건지 강아지의 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행동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가발을 쓰면 이 습관이 고쳐질까요? 아, 혹시 강아지 침이 탈모에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랬으면 나지. 사탕같이 느끼나? 예? 사탕이라고 생각이 드나? 강아지가 너무 탈른데요, 저래? 저거 탈모에 더 안 좋죠? 아, 그렇습니까? 침인데요. 아, 예. 개침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